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 배팅 유시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3월 12일 토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서울 보증경주 1개가 추가되어 서울 12개, 또 제주교차 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실동 전문가 박남기 위원 그리고 김태형 기자 두 분과 함께 변함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날씨는 이제 꽃피는 춘삼월인데 그 봄이 온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더 추워져. 꽃샘추위가 정말 맹위를 떨치고 있는 주간에 가지고 있고요. 뭐 경마장 하기 전에 그래도 최근에 가장 이제 관심이 그 알파고라고 이세돌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지금 세계 랭킹 4위입니다. 4위. 이세돌 구단하고 맞붙었는데 이거 완전히 두 번이 전부 다 완패였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도 뭐 이세돌 구단이 약간 테스트라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완전히 참패야. 야, 이게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전문가하고 그 내기를 했는데 저는 이세돌의 5대0 한 판이라도 지금 내가 곱창을 사겠다. 그 스포츠 토토 대국 토토 가면은 알파고가 이겼는데 1.3배, 이세돌이 이겼는데 1.7배 회장이 경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바둑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저도 뭐 아마 한 5단 6단 정도 둡니다만 도저히 이건 바둑수가 그렇게 철저하게 해부된 게 뭐냐면 361 팩토리아 개념이라서 거의 뭐 무한대거든요. 근데 그게 알파고 훈련시킨 게 거의 뭐 2년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면 좀 대국악을 좀 지켜보는데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뭐 공상과학 영화 보면 뭐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터미네이터 야,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숨짓한 느낌이 들었는데 경마 예상도 인공지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배당이 없어서 경모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켓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체크를 사람이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또 야리쪼도 뭐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좀 나는 의미가 있긴 있네요. 자, 그건 그렇고 지난주 이제 토요 경마는 이제 김태형 기자가 굉장히 선전했던 모든 이제 서울 경마 기준으로 7개 경주 뭐 오전장 3경주를 처음 다 맞췄네요. 1경주, 2경주, 3경주 그리고 이제 서울 5경주, 7경주 또 8경주까지 원래 이제 김태형 기자 스타일이 좀 배당을 노리는 스타일인데 전부 다 좀 잡배당 쪽에 적중이네요. 어떻게 보이는 배당이 노리는 게 보이면 배당 가는데 일요일은 배당 들었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중 이경주가 이제 6.3배짜리 그게 성공 경주였죠. 예. S클래스를 조금 늘어야 된다. 예, 그거 강력하게 들어가지고 일단 규정 한 방으로 적중이 나와주고요. 자, 박 의원께서도 뭐 토요 경마도 뭐 1경주, 2경주, 6경주에 적중이 나와주었고요. 1류 경마 재밌었네요. 역시 또 신마 경력 강점이 있다는 것이 서울 1경주였죠. 고경주에서 삼복승 14.2배짜리 주력 승부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 적중해 주시고요. 또 부산 2개하고 또 서울도 몇 개 또 계속적으로 또 적중해 주시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제주 경마는 역시 꾸준히 지금 적중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토요 경마와 서울 경마에서도 뭐 서울 4경주 10.7배짜리, 서울 5경주 또 10.2배짜리, 또 서울 9경주 단통이었죠. 골고루 또 적중을 해드리는데 이번 주 편성은 이게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출마표를 봤는데 좀 깝깝해요. 많잖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 두 개 다 그렇죠. 인기마들도 그리고 믿어 못 믿어 이런 경주가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또 그 대안의 보병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좀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만난 느낌.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게 좀 싸한 느낌인데 지난주가 좀 중저배당 기조였잖아요. 편이라고 이번 주는 무조건 터집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배팅 전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마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금물이다. 명심하시면서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이경주 1경주 9경주죠. 그리고 김태형 기자가 이제 2경주 8경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저는 뭐 5경주 10경주 한번 준비를 들어갈게요. 자, 먼저 보실 경주는 이제 박남기 의원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1경주 국산 육군의 1000m 별장 경주로 나와 있고요. 자, 일단 1번에 옥녀봉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뭐 7번에 봉화롭게 휴양마필입니다만 많이 잡혀 있고요. 5번에 썬더파워, 4번에 금곡선 이런 말들인데 자, 김태형 기자. 자, 뭐 이번 1경주는 1번막 옥녀봉을 빼기는 좀 힘듭니다. 데뷔전 때도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 경주도 많이 팔렸었는데 열심히 탔습니다. 최선 다하고서 3착인데 이번 경주 게이트 2점, 전개, 편성 자체가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1번막 옥녀봉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후차권에서는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8년에 7번막 봉화로켓도 36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썬더파워, 5번막 썬더파워가 마필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선행을 못 가면은 1번만 봉화봉, 옥녀봉이 선행을 갔을 때는 장담하기는 좀 어렵고 후차권이 상당히 나는데 인기마 중에서는 그래도 5번만 썬더파워가 밀고 선행을 갔을 때 컨디션이 좀 괜찮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있고 좀 숨겨진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8번만 모닝만보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 뛰면서 별 걸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실전에서 뭐 그냥저냥 아무런 걸음 보여주지 못했고 별 의지도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상태가 좀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마시키스를 불러다가 태웠는데 이 좋아진 컨디션이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이 8번만 모닝만보도 상태가 좀 좋아지고 의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누린다면 8번만 모닝만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 요즘 뭐 10만 레이스죠. 다 3점 미만에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들의 대결인데 어쨌든 일본 옥녀봉은 뭐 저도 인정을 하고 갑니다. 뭐 빼기는 어려운 그런 레이스지 않나 보여지고 옥녀봉은 인정하고 가는데 후차권에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 믿음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따라서 제가 역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편성도 이번 경주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잠재력 아예 보여줄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옥녀봉에 붙여서 요 짭짤한 배당 주력 한 방으로 노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옥녀봉도 센 말이 아니라서 그렇죠. 뭐 편성상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너무 좀 이게 눈에 띄는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고는 가신다는 이야기겠고 그렇다면 딱 붙인 다음에 한 방까지도 노리는 승부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박남기의 추천입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경주는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이네요. 이경주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액면 배당판은 그 3번의 천지 성공을 중심으로 배당이 들어가요. 3번의 천지 성공 중심으로 7번의 환상의 도약 인기 막권이고요. 뭐 6번 웰빙 스토리 이런 말들 좀 잡혀 있는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강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천지 성공이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보면 약간의 그 좀 어부지리 경향도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지 성공도 다소의 검증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저는 6번마 웰빙 스토리가 계속해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번 경기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단독 선행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웰빙 스토리의 선전을 뭐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자, 이번 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저도 축은 없는 경주로 접근을 합니다. 3번마 천지성공이 여건상 괜찮고 데뷔전 때 좋은 기록, 전개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마필이 진짜 센 말이냐, 그리고 현재 컨디션이 어떠냐. 좀 약하게 보는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좀 더 체크를 해서 설명해 드릴 테고 여기 또 29주에서 동마 출전시킨 6번마 웰빙 스토리와 9번마 봉화돈 어느 쪽에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 여기 또 2005기수로 교체된 7번마 환상도약까지 요것들을 잘 정리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짭짤한 배당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배당 자체를 노리고 뭐 때리고 받치고 하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뉘앙스 자체는 3번의 천지 성공도 좀 빼고 갈 수 있는 승부가 아니겠냐 그런 느낌 뉘앙스 있거든요. 이 빼고 한 방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김태형 기자의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3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경주는 육군의 승급 강토라고 이번에 베스트 탄생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뭐 4번 아질키아 1번 미스터 정한. 아 정말 근데 완전 기본만 레이스라서 뭐가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경기도 정말 인기마랑 비인기마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야말로 액면적으로 조금 눈꽃만큼 나와 보이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 믿을 수 있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인기마뿐만 아니라 다른 보병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저는 7번 금화베너리가 데뷔전 때 가능성을 약간 보인 이후에 최근 두 차례 실전을 통해서 그냥 바닥권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편성적으로는 뭐 금화베르니도 선입권에서 붙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 흐름이에요. 그리고 뭐 닌키마들의 전력이라는 것도 대단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화베르니는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7번 금화베르니의 입양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희죠? 이번 경주 부진마들간의 혼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배당판에 나타난 5번 베스트 탄생 9번마 성업강토를 팔려주는데 9번마 성업강토는 밀고 선행을 갔을 때 선행을 간다면은 가능성은 좀 있지만 선행을 못 가면은 전개 자체가 불리하게 풀리고 직전 경주도 꽤 팔리고 전개가 꼬이자 걸음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특히나 음악필 제가 기억하는 게 1월 9일 경주 때 웬만하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걸음이었고요. 저는 성업강토를 좀 세게 보지 않고 그나마 좀 낫다고 복병으로 가치가 있는 마필은 1번만 미스터 정한이 아니겠느냐. 이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마필을 잘 만들어 놓고 쐈다가 실전에서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걸음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 두 차례 감량 기술 태우면서 걸음 자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초반 자리 잡기만 한 3-4번째 잘만 쫓아간다면은 편성 자체가 워낙 허접하기 때문에 1번만 미스터 정한이 전개사 찬스가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말대로 약해 보입니다. 이게 뭐 인기만 들어와도 없고 뭐 안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게임인데 두 마리의 복병 1번의 미스터 정한 7번의 금화벤이라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4경주 국산 육군의 1300 별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경주는 이번에 룰즈 중심 되는 이것도 뭐 거의 뭐 3경주랑 좀 대동소이한 느낌이 아닌가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에 룰즈 중심으로 뭐 5번의 비바플라이 또 6번의 스타홀릭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에 4경주는 역시 기본마다 견의 경주입니다. 뭐 인기도는 2번, 5번, 여기 뭐 직정률 좀 낮은 3번, 6번, 어버지리라면 7번까지도 가능한데 저는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5번마 비바플라이, 5번마 비바플라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발주가 약간 늦었고요. 종반 올라오는 걸음은 꾸역꾸역. 생각보다 좀 종반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았는데 지금 컨디션 직전보다 괜찮습니다. 정전의 기술로 교체가 되면서 부담도 53으로 줄었고요. 편성도 허접합니다. 발주에 대한 불안 요소가 약간 있지만 모든 여건 자체가 직전보다 좋아진 마필은 5번마 비바플라이기 때문에 저는 5번 넣고 후차권을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예경 교수는요? 일단 뭐 기본마 편성이죠. 믿을만한 인기마도 역시 없는 그런 에이스인데 저는 포인트를 뒷선보다는 좀 앞선 쪽에 두고 싶어요. 물론 이제 5번마 비오플라이도 지난번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바닥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마필보다는 그래도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은 아름다운 순간과 스타올릭 이 두 마필이 그래도 앞선을 장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두 마필은 공교롭게도 데뷔 초반에는 다 발주가 안 됐던 마필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힘이 차면서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좀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3번 아름다운 순간은 뭐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완벽하게 보여준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 뭐 3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뭐 다른 복병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기만 위주 공략이 좀 모습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 룰즈는 지난번에 그 배당판에서 좀 냄새를 많이 풍겼습니다. 얘 원래 팔린 말이 아닌데 갑자기 초반에 그 대길로 팔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역시 예전보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더라. 이번 경주는 이미 좀 말이 좀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촉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비록 기본만 레이스이긴 하나 인기만 접전구도 2번, 3번, 5번, 6번 이 안에서 선택이 필요한 게임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경주 국산호고야 1200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신성훈이 오늘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로 미리 예고를 했던 게임이고요.
자, 이 배당권의 흐름은 이번에 너는 에이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뭐 6번의 드림맥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1번에 뭐 시샵 항마라든지 뭐 6번의 다랑아리 또 11번의 태풍도 있고요. 난진 일단 예고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세다는 한 마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일단은 복대복 노력 들어가겠고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이번 노는 에이스는 뭐 저는 이 편성에서 인정하고 갑니다. 일단 뭐 단독 선행 지난번에 뭐 최선의 3차이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가는 노는 에이스와 또 못 가는 노는 에이스는 경주력의 차이가 좀 있고 이번 경주가 워낙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저는 4번은 라이징선이 18주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편성적으로 본다면 라이징선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컨디션 뭐 전혀 이상이었고 거기 페르비치 기술하면 라이징선도 최대한 앞에 가서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2번, 4번 막권을 저는 뭐 기본 막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오경주 뭐 어렵게 본다면은 복병마들도 많고 쉽게 보면은 2번, 5번, 11번 3파전에서 끝나는 경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2번, 5번 막권이 좀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2번 너너 레이스는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덜미가 잡히긴 했지만 단독 선행에 편성도 비슷합니다. 최근 주로라면 버틸 수 있고 5번 드림엑스도 생각보다 뛰면 뛸수록 걸음이 더 나옵니다. 직전 경주 게이트가 분류해서 조금 터지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외곽 쪽에서 빨리 붙었고 이번 경주도 2번, 5번 선행선이 붙으면은 그대로 끝나지 않겠냐. 저는 2번, 5번 막권이 대끼리긴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끝난 구도가 아니고요. 저는 뭐 취입이 되는 구도를 말씀드리겠고, 뭐 제 개인적으로 이번 그동안의 편성을 본다면은 도저히 뺄 수 없는 마필이 의외로 지금 예상지라든지 뭐 종합지에서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찬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상당히 또 이 마필의 고유한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데 비해서 다른 데에서는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갈 수 있는 찬스 같아요. 한번 주력 한 번까지 갈 수 있는 오경주 신승훈의 승부처입니다. 기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6경주는 국산 5군에 1,300원 나와 있고 이번 이제 6경주는 이제 10번의 최고빗을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10번의 최고빗을 중심으로 3번의 슈퍼라이언 그리고 이제 7번의 썬플래시 또는 12번의 슈퍼엔젤까지 골고루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초는 없는 그런 에이스죠. 이번 경기도 뭐 혼전도가 좀 높은 그런 에이스인데 저는 7번 썬플래시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박태릉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도 그렇고 이번 경기는 이제 앞선 자체가 조금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뭐 2번, 3번, 8번, 11번 그렇다면 썬플래시가 선위권 내지 중위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가는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걸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7번 썬플래시가 모처럼의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이번 경주 저도 축은 없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 기복형 맞빌릴 간의 혼전 경주인데 저도 앞선이 좀 싸워준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3번마 슈퍼라인 나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번 무패공주나 8번 드리머스 이런 마필들이 싸워준다면은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7번마 썬플래시 재밌고 제가 보는 더 복병마는 바로 1번마 다이아반지 1번마 다이아반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실전에서 초반에 따라가지 못하다가 중반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마필인데 의외로 직전 경주 스타트가 잘 됐습니다. 중간에 좀 밀리면 승리권을 밀렸는데 1번 게이트에서 초반 자리 싸움에서 밀릴 일도 없고 초반만 잘 따라가 준다면은 막판 한 발이 한번 검증된 맞불이기 때문에 1번마 다이아 반지가 이번 경주 2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썬플래시는 왠지 박태준 기수하고 호흡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뭐 정정희하고 조승건, 부민호, 뭐 안효리 이렇게 있으면 하는데 박태준 기수가 최고 적임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번의 다이아반드 나오는데 슈퍼라이언은 휴양한 이후에 그때 제가 동탈 살펴봤는데 휴양 이후에 상당히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휴양했던 1월 3일 이게 한 6개월 쉬었다 나왔는데 팔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강하게 팔렸고 그때는 선행을 못 나갔고요. 바로 그 다음 경기에 선행 나가서 다른 마필 압도를 해줬고 이건 뭐 이제 사세마리이기 때문에 아낄 일은 없다 봅니다. 비록 승군님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단단 직전에 그 13초 때 초반 스타트 좀 더 빨리 나온다면은 독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3번은 10번보다는 3번을 좀 더 세게 보고 싶고 나머지 복병 중에서는 7번, 1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보실게요. 국산 5군에 1300 별종으로 나와 있고요. 7경주는
8번에 라온나라 중심으로 인기도는 형성된 것 같아요. 2번에 행복한 동행 그리고 4번에 쾌풍이 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는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라온나라는 지난번 복귀로 보면 빼고 가도 뭐 되는 정도로 지난번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과 상주가 늘어났어요. 따라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편성입니다. 편성. 상대바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3kg 부담 중량이 늘어나고 지난번 최선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뭐 입장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 아름다운 동행도 17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저는 문제 없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2번, 8번 막권을 어쨌든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이번 주 7경주에서도 우열 자체는 드러난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8번마 라온나라는 편성상 빼기가 어렵습니다. 선행도 가능하고 근성이나 끈기도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을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자 2번마 행복한 동행이란 마필이 뛰었던 내용만 놓고 보면은 거의 한 방 끝나는데 17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마필 컨디션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17주 만에 출전 뭔가 좀 마필에 안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쫓아놨는데 현재 컨디션이나 분위기 좀 봐야 되고 만약에 행복한 동행이 공백기 때문에 무너진다면은 4번만 쾌풍 정도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8번 놓고 2번이냐 4번이냐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라온나라는 선행 가능성이 그렇죠. 높네요. 김호마 레이스에서 선행 가능성은 많이 좀 빼기는 힘든 것 같고 저는 터지면은 저는 1번의 돌체비타를 보고 싶은데 왜냐고 물으시면은 그냥 촉입니다. 촉.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안쪽에서 빼식빼식 나오지 않을까 느낌이 있고 복선식보다는 3복을 가시는데 저는 8번 1번을 넣고 한번 3복 가면은 의외로 걸리면은 좀 대박이지 않을까 느낌도 있거든요.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자, 8경주 국산 혼합사고의 1400 별칭으로 나와 있고요. 8경주는 4번에 썬파이터만 잡혀있죠. 4번에 썬파이터 중심으로 이번에 축하 그리고 이제 8번에 스노우 카리스마 이런 말들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이번 경기는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뭐 2번만 축하, 3번 선파이터, 8번 스노우 카리스마. 일단 4번만 선파이터는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지만 단독 선행이나 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도전이 가장 낫지 않나 싶고 결국 이제 축하냐 스노우 카리스마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스노우 카리스마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원래 이 마필이 역시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1월달에 뭐 기습적인 앞선 장악 이후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지난번에도 뭐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거림이 보강되고 끈끈한 끈기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라면 뭐 선의권에서 여유 있게 따라가면서 한 발을 더 써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경주가 김태훈 기자 후반부터 승부처인데 또 묘한 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이번 주 8경주 2번마 축하 4번마 선파이터 8번마 스노우 카리스마가 팔립니다. 2번마 축하 제가 1월 30일 경주 때 배당 노리고 적중했던 마필이고 8번마 스노우 카리스마도 1월 3일날 우승했을 때 노렸다가 후차가 틀리는 바람에 아쉬웠던 개인적으로 의지나 컨디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리가 가능한 마필이고 썬파이터도 최근 뛰었던 끈기 자체 좋습니다. 끈기 많이 늘어나고 단독선은 가능한데 56이라는 부담과 과연 능력만 하는 의심감 때문에 저는 인기마들이 확실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 앞으로 뛸만한 잠재 능력은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는 좋습니다. 최근 실전에서 보여준 게 별게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배당이 상당히 좋은데 1400이라는 거리 그리고 기수 기용 그리고 여건 자체가 확실하게 좋아진 맛도 있습니다.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능합니다.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당장 승부 의지나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유마피드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경주 편성의 여건 모든 걸 따져봤을 때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 충분히 배팅해서 노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마필 놓고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기복말에 있습니다. 이 난전에 한번 기습을 노릴 수 있는 수민의 복병 또 마방 취재를 통해서 건진된 마필인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고요.
구경주 방랑기위원회 오늘 또 두 번째 맞이하는 추천 경기네요. 혼합사고나 1400 별칭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액면 그 배당편의 인기도는 이제 이번에 슈퍼 라이트닝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이제 6번의 인디러너, 7번의 위너레드가 잡혀 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도 저는 축은 있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이번만 슈퍼 라이트닝. 뛰면 뛸수록 걸음 자체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창세의 4분의 3 마신차. 상당히 선전한 걸음이었고요. 상태 그리고 모든 여건 괜찮습니다. 저는 2번만 슈퍼라이트를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후차권. 6번 인디러너 가능하고요. 보여준 걸음상 7번만 위너레드가 직전 경주 정도면은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인데 12주간의 공백기 상태가 베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기본 사이즈로 올 수도 있고 여기 좀 많이 끌었는데 저는 2번 놓고 어쨌든 후차권을 좀 압축 현장에서 좀 압축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위원회 추천입니다. 예, 저는 이번 경기는 강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번만 슈퍼라이트닝을 빼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구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강축이라 믿기에는 좀 부족해요. 물론 지난번에 상사한테 붙여놓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밑에 있는 마필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싼 편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3번 아르고 사랑이나 5번 황금 열쇠 기적인 선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다 보여지고 6번 7번도 가능합니다만 이번 경주가 그게 편성적으로 보면 강한 편성이 아니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절묘한 그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인기마보다는 역시 제 특기 관리마 컨디션도 좋아졌고 1400 편성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정말 좀 놓치기 아까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전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좀 압축을 해서 주력 한 방까지 노리고 하는 추천해 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앞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1번, 2번, 4번, 6번 다 선두권 공간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 또 종반 기습도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전개상의 패턴을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박남기위원회 노리는 거고요. 자, 10경주는 신승훈이 오늘 후반 승부처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사고나 1700 핸디캡이고요. 자, 10경주가 일단 1번에 라운벨러벤 중심으로 이 배당 돌아가는데 6번 이제 블루 가디언이라든지 3번에 터치 플라잉, 4번에 어거스트 릴시 골라 잡혀 있고요. 라운벨러벤도 이제 사실 좀 그림이 좀 다 나온 느낌 들기 때문에 뭔가 변수는 있지 않겠냐 싶은데 박 의원께서는요? 예, 라운벨러벤에 사실 편성적으로 보면 가능한 마필은 맞아요. 근데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정말 아까 신성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운 느낌이죠. 특히 1월 9일날 경주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줬어요. 근데 부담 중량이 지난번에 2kg가 늘어났는데 극복을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또 1.5가 더 늘어났습니다. 56.5라면 라운벨러벤도 장담 못한다. 강축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3마 어거스트 러시가 이 1700인데 1700은 경주거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죠. 장거리 혈등이고 또 지난번에 낙승을 거두면서 컨디션의 변화를 완전히 뚜렷하게 보여줬다면서는 3마 어거스트 러시가 사실 가장 재밌는 마필이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0경주 저는 복순식의 축으로 1번만 라운블라벤 인정하겠습니다. 중장거리에 가면서 드디어 걸음이 터졌는데 최근 두 차례 제 생각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마방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장구 자체를 12월 6일 우승했을 때랑 똑같이 장구를 또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매번 지금 변화를 주면서 이 라운블라벤은 도입했을 때 당시 이진영 조사가 상당히 세게 기대를 했던 마필인 만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있는 마필이고 1700 거리 문제였기 때문에 복순식에서는 1번 라운블라벤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박 의원께서 언급하신 4번마 어거스트 러쉬 직전 경주 액면상으로는 4분의 3마신 이긴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낙승이었습니다. 거리적 문제만 없다면은 어거스트 러쉬 충분히 재밌어 보이고요. 또 한 마필 보는 거 저는 8번마 스타보니지가 되겠습니다. 요 마필 최근 두 차례 제가 상당히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 다 선행을 1월 30일 경주는 선행 안 갔고 직전 경주도 선행 갔는데 거의 잡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근성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자체는 만만치 않지만 근성이 좋아졌고 뛰는 방법을 이마필이 알았기 때문에 저는 1번 놓고 4번, 8번 두 방이 상당히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라운벨라벤이 12월 6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간만에 나와가지고 점핑 출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완전히
말이 드디어 이제 명마의 길로 가는구나. 그림이 터졌구나. 봤는데 그 뒤로 부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폭발적인 기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좀 부담력도 솔직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안건은 가야겠으나 강초로까지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는 말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거나 17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11경주는 8번의 듀스 인디급 중심으로 배당됩니다. 8번 중심으로 이번 장산태양 또 7번의 무후대제 또 9번의 바람이 분다 골고루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강추에 없는 레이스죠. 듀스인디큐비 뭐 최근 두 차례 아주 강편성에서 착수권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그게 다인 마필이고 이게 지금 1200, 1400이 아니라 1700이라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선의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역시 믿지는 못하는 마필이고 저는 9번 바람에 분다가 역시 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이고 아쉬움을 남겼지만 편성적으로 본다면 모처럼 다시 한번 입상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태기 기자. 이번 제 11경주 역시 뭐 충만은 없는 경주지만 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저도 9번마 바람이 분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조성훈 기수가 요 마필을 잘 몰랐습니다. 중간에 좀 끌고 가는 거를 제어를 잘 못해가지고 코너웍도 잘못했고 마필에 힘쓰는 타이밍도 몰랐고 제가 봤을 때는 조성훈 기수가 잘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두 번째 기승이고요. 상태 자체가 직전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중반 무빙 힘이 좋은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가 컨디션도 좋아지고 조성훈 기수도 두 번째 기세가 날때고 편성 자체도 해보면 하기 때문에 9번마 바람이 분다를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 듀신드컵이 그러나 이제 54.5의 부정이 좀 빠졌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하고 또 그 전에 이세마 특별 경기는 전혀 센 금이 아니었습니까? 엄청 센 급. 네, 그래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편성 강도로 보면은 이 편성이 충분히 또 할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건은 가셔야 되지 않겠냐 싶겠고요. 나머지 뭐 9번의 바람이 분다가 좀 아무래도 힘적인 면에는 제일 좋겠죠. 복병 중에서는 여러 마리의 그 복병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9번 바람이 분다를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느낌이 있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됐고요. 혼합 2군에 1400 핸디캡에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8번의 OS 화답 중심으로 향도합니다. 다소 부중의 과정은 없지 않으나요. 인기만으로 강하게 좀 잡혀 있고요. 이게 뭐 3번 에이스 더블 또 뭐 10번의 블랙 트레인 이런 말이 팔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8번 OS 하답은 인정하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외로 부진한 모습, 3차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기는 뭐 안쪽 일반 베스타이나 태풍 돌파가 있긴 합니다만 선행 가능성이 역시 열려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따라가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OS 하답은 뭐 편성적으로 빼기는 어렵다. 데려가야 되고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은 6번 오생명장입니다. 최근에 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 경주거리가 1,400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생명의 마필이 볼품이 자막이긴 하지만 거리는 그렇게 또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1,400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모처럼 적정거리로 내려왔고 사실 뭐 OS 하답을 빼고서는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축구를 해볼 만한 그런 편성입니다. 따라서 복병은 6번마 오생명장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기 기자. 이번 주 12경주 일단 뭐 8번마 OS 화답이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전 경주가 뭐 잘 타고 선행 가서 죽은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의 하향세라고 본다면은 100%는 장담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팅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5번마 썬더캣이 되겠습니다. 1400에서는 상당히 능력이 괜찮은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는 페인이 스타트에서 아주 조금 늦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중반에 좀 나와서 힘을 쓰는 바람에 지긴 했지만 나름 이번 경주 준비를 잘했고 다시 한번 1400이라면은 5분만 썬더캣을 놓고 물론 OS 화답이 주력하되 OS 화답이 플러스 때도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배팅 전략이 재밌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OS 화답이 뭐 독땡으로 나간다면야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독땡은 잘 나가야 되겠고요. 근데 57을 달고 안쪽에 이제 7번의 태풍 돌파라든지 1번의 베스트 9과 좀 경합을 하면서 초반에 좀 힘을 쓰고 나간다면은 마지막에 좀 그러면 좀
100% 과신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마필이 이제 5번의 썬더캣, 6번의 오성명인 두 마리는 좀 참고가 필요한 마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또 신성을 또 제주경마 등치도 많은 부탁을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제배드 유시 신성원의 또 제주교차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오늘은 토요경마죠. 3월 12일 토요경마 제주교차 레이스는 원래는 5개의 레이스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서울경마의 그 지난번에 이제 폭설로 인한 경주 취소 보전 경주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4개 경주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도 제주 금요경마 2차례 걸쳐가지고 좋은 배당으로 한방 등의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드렸는데 자, 이번 주 토요경마 제주경마는 상당히 감도가 좋습니다. 좀 더 압축을 시킬 수 있는 레이스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또 좋은 결과 팬 여러분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보시죠. 제주 1경주는 제주마 레이스 900m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 일단은 뭐 액면상으로는 그 4번의 힘찬 기운하고 10번의 성읍법에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팔리고 있습니다. 사텐 둘 다 지금 강세 높아요. 특히 뭐 힘찬 기운은 최근에 뭐 원래는 선입이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뭐 취입으로도 막판에 날라오는 걸 보니까 이게 상당히 또 모래를 엄청 맞아도 정말 끄떡이 없구나. 좀 탄탄한 느낌 준다 할까요? 그런 느낌 주고 있고요. 승업법에는 지난번에 전기상에 좀 너무 심하게 외곽 돌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그림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4텐 두 마리가 팔렸는데 복병은 딱 두 마리입니다. 제가 보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번의 태영산성. 태영산성은 뭐 이번 레이스에서는 단독 선행으로 치고 나가는 조건. 예전에 이 태영산성이 900m 경주에서 선행 치고 나가가지고 15초 때 주파기능인데 그렇게 지금 빠른 기록을 내는 말들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정도 페이스만 나와준다면 태영산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9번 태영산성하고 또 안쪽에서의 찬스를 맞이한 3번의 무한지대가 변수가 될 겁니다. 요거 계속적으로 지금 자리 배정을 못 받았는데 안쪽만 째고 나올 수 있는 취입템이 온다면은 인기만에게 일기를 갈 수 있다. 하여튼 그러나 능력적인 면에서는 4번, 10번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요. 변수가 된다면은 선행 나가는 9번의 태영산성 그리고 앞선을 좀 째고 나올 수 있는 3번의 무한지대 두 마리는 복병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이제 3경주 한라마 2등급 1200으로 준비된 제주 3경주는 일단은 뭐 그 배당판의 흐름은 1번의 약속을 필두로 10번의 일루명산 그리고 7번의 기적바람 세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뭐 3번의 송악자랑이라든지 특히 9번의 돌아온 전설인데 어쨌든 뭐 1번, 7번, 9번 특히 1번의 약속은 지난번 경주에서 상당히 좀 자리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반의 탄력은 정말 죽지 않는 상당히 이만의 힘이 참 좋은 마필이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지난번 내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안쪽을 머리 맞고도 취입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일본의 약속 진짜 뭐 강세마는 강세마다 느낀다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인류 명산이 이번에 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변수가 되는데 그래서 딱 그 노리는 복병은 딱 그 한 마리가 좀 눈길을 끌어요. 3번의 그 송악자랑이라고 다른 변수보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단독 선행 지금 2번, 3번, 4번 세 마리가 다들 이제 선행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또 빠른 마필이 4번의 송악자랑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른 말대로 제끼고 단독 선행으로 치는 지난번에 선행 못 가도 그러면 나와줬거든요. 이번에 선행만 나간다면 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불문곡직하고 배당놀이를 복종은 딱 한 마리 3번의 송악자랑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역시 111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자, 이번 경주는 제주마 진짜 강한 말들 역시 우대 경주답게 나와 있는데 10번의 한라명 영상에서 제일 세죠. 주간에서 가장 또 기량이 만개하고 있는 마필 부담 중량도 뭐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지난번에서 검증된 부담 중량이 63.5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지 않겠냐. 10번 한량성 중심으로 뭐 근데 중구난방으로 팔릴 겁니다. 뭐 12번에 제일왕초, 8번에 시무상, 4번에 원당봉, 1번에 아랑주화인데 이 중에서 보실 마필은 일단은 1번에 아랑주화예요. 무엇이 어찌됐건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행을 양보해주고 선입권으로 따라가도 되고요. 가장 그림 같은 전개가 나오는 마필이 1번의 아랑좌. 요거 반드시고요. 복잡하게 말씀드린다면은 2번의 영상신호인데, 영상신호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지난번에 부지는 너무 좀 짧은 1000m 경주 거리였다. 근데 1200이면은 이 마필이 직선 구간에서 힘을 써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1200 추입이라면은 영상 신호야말로 종반에 끝끈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변수로 가세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10번 안고 가시더라도 붙일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2마리, 1번의 아랑주와 또 2번의 영상신호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저는 이 중에서 좀 더 강력한 마필에다가 압축을 시켜서 현장 승부를 한번 들어갈 생각이고요. 자, 이어지는 제주 5경주는 한라마 1등급 1400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번 경주 제주는 이 3번의 백산수하고 7번의 대성만찬, 그리고 6번의 일대천하, 이 선행마 3마리가 공교롭게도 강하게 좀 잡혀 있는데, 지금 1400이기 때문에 이 3마리가 전부 다 선행을 나올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선이 충분히 이게 좀 경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의외의 돌발 변수가 생길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변수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래서 3번, 6번, 7번의 이 인기 선행마위를 유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습 가능한 마필들. 예컨대 1번의 반향이라든지 2번의 필승불패. 요거는 실질적으로 자력에 의한 입상이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1400에서 서로 인기말들이 선행싸움을 나가려면서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경합이 되고, 그것이 또 오버페이스로 연결된다면은 과연 누가 마지막에 한 발 써내겠느냐. 안쪽에 2마리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숨어있는 복병 어부지리 추입입니다. 1번, 2번 2마리 좀 체크가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자,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이 5개 게임 중에서 3경주, 4경주, 5경주 요 3경주는 반드시 한번 당연히 현장 승부로서 좀 재미있는 배당 한번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3, 4, 5 3개 경주 신손의 제주 승부, 당연히 현장 속보 청취 많은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저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